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퇴계TV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또 훌륭한 분을 모셨는데요. 여기 이름이 나와 있죠. 현지혜 씨는 이 현재 중국 이 철학을 공부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이 중국 철학의 이 송대 이후의 철학이기 때문에 우리 퇴계 선생을 비롯한 율곡 선생을 위시한 이런 조선시대의 성리학자들과도 관계되는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조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선 학부에서 이 중문학을 하시고, 석사과정을 이제 동양철학을 하시고, 지금 북경대학에서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죠. 아마 이제 논문학계에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최근에 이 팬데믹 사태 때문에 중국에 가시지 못하고 당분간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특히 요즘 이 젊은 학생들에게 수능에 관계되는 이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를 또 가르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건 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 현지혜 이 씨가 퇴계 선생의 도산 12곡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 퇴계 선생을 도산 12곡을 통해서 퇴계 사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그 상당히 맞는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 제가 말이 깁니다만은 우선 이 도산 12곡을 대강 살펴보아도 자연보호 사상이 들어있어요. 퇴계 선생의 천석고황.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인간으로 세상을 살면서 최소한 이 허물이 없는 삶을 살자 하는, 맞습니다. 이런 또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성선설에 대한 믿음, 강력한 믿음이 이 도산 12곡 속에.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을, 요즘 유명한 드라마가 지금 추앙, 성인을 추앙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우리도 누구나 성인이 되자 하는 그러한 의식이 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세상의 이 출세나 이런 데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 나를 찾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이 12개의 가사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퇴계 선생의 도산 12곡, 그죠? 네. 어떻게 해서 이걸 좋아하셨으며, 또 어떤 방식으로 이 젊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왜 도산 12곡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배우셔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는 왜 도산 12곡을 배워야 하는가? 우선 학생들은 반드시 필수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수능, 문학, 그리고 비문학 공통 과목에 모두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능 과목 중에 하나인 사회와 탐구 과목 중에 윤리와 사상, 그리고 생활 윤리에도 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교과서, 내신, 모의고사, 평가원에서 다수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그리고 수능에서 반드시 필수로 보는 과목이 EBS인데요. EBS 문학에서 고전 시가 작품 중 가장 많이 출제된 작품이 바로 도산 12곡입니다. 그만큼 도산 12곡은 이제 그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만 하는 작품입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퇴계 선생이 어떻게 해서 이런 그 당시에 별로 유래가 없는 이런 가사를 지으시고 노래를 하셨을까요? 도산 12곡은요, 우리말로 부르는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도산 12곡 발문을 참고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세상을 희롱하고 공손하지 못한 뜻만 있고 온유 도누한 내용이 적은 것을 애석하게 여긴다. 지금의 시는 옛날의 시와 달라서, 그러니까 한시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의 시는 읊을 수는 있어도 노래를 하지는 못한다. 즉 운율, 그러니까 리듬감을 살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노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아이들이 스스로 노래를 하고 춤추고 뛰기도 하게 한다면 거의 비루한 마음을 씻어버리고 감화되어 분발하고 마음이 활락해져 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함이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이 부를 만한 노래도 없고 네. 또 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 가사들이 음탕하고 네. 그 성정을 어지럽히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걸 좀 극복하려고 이걸 지으셨다는 그런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당시 유행했던 한림별곡이나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자극적이었고요. 그리고 사회에 대한 그 폄하하는 내용이 지극히도 많아서 그러한 내용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내용을 담은 가사가 아닌 우리말로 교육적인 노래를 지어보자 하시고 지으신 곡이 바로 도산 12곡입니다. 근데 그 곡은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곡은 남아있지 않고 가사가 남아있는데요. 그 곡은 또 노랫말, 당시 유행하던 가곡을 통해서 이제 노래를 짓게 되셨죠. 그러니까 이 참 특이한 것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네. 이러한 그 의식을 반영한 그 조선 중기의 가사로서 대표적인 것이 이 퇴계 선생의 이 도산 12곡하고 네. 율곡 선생의 고산 구곡가 두 개 네, 있죠. 그렇습니다. 참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도산 구곡가보단 도산 12곡이 이제 더 많이 더 많이 알려지고 네, 시험에도 자주 출제된다. 그래서 요즘 그 많은 그 작곡가들이 이 예를 들어서 충남대 그 이 의대에 계시는 김종성 선생이라든지 다른 여러분들이 이것을 작곡을 해서 지금 그 노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가 되면 한 곡 좀 그 이 모든 이 되게 TV를 보는 독자들에게 한 곡 정도는 그 이 김종성 교수가 작곡한 것을 한번 들려주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매우 가치 있는 그 도산 12곡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꼭 봐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문학적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대부들이 지향하는 가치의 거의 종합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유교적 가치. 네, 유교적 가치라고 하면 영군 지정, 임금님을 이제 연모하는 마음, 요즘 말로 충성심이죠. 바꾼다면 이 투철한 국가관. 그렇죠. 그렇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애민 정신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교적 가치이고요. 그리고 사대부들이 지향하는 또 하나 무욕의 가치입니다. 무욕. 네. 욕심이 없다는 거죠. 자연 친화 불화일체. 말은 쉽지 실제로 행동 네, 맞습니다. 실천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무욕의 가치라고 하면은 무라일체도 있고 안빈낙도, 안분지족이라고도 하는 이제 자신의 분수에 맞게 살아간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제 그러한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학문의 수양입니다. 네, 성리학자들이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활, 이런 거를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메시지를 이 도산 12곡에 다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문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문학적 가치의 끝판왕이라고 또 말씀하시네. 네, 그렇습니다. 그저 이 중간중간에 어른이나 젊은 뭐 학생들이나 그 이해하기 힘든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천석고항. 그렇죠? 천석고항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천석이 대자연이잖아요. 그렇죠? 대자연이고 고항이라는 것은 이 심장과 어디요? 그 이 어떤 장이죠? 췌장인가요? 그 사이에 있던 부분인데. 그 명치라고. 명치라 그래요? 명치. 거기 옛날 그 동양의학에서는 거기에 병이 걸리면 살 수가 없다. 요즘 아마 췌장암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건데 그만치 이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의식을 가졌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첫 번째 부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첫 번째 제 1수인데요. 도산 12곡은 또 문학적인 가치가 높은 게 메시지를 크게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죠. 자연 친화, 무라일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마지막 6수는 학문과 관련한.
앞에 거는 자기의 뜻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예, 반씩 갈라서. 네네, 그렇게 이제 보실 예, 수가 예,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그 중에 1수가 바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네.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네. 하물며 천석 고왕을 고쳐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 천석 고왕이 바로 자연의 걸린 병입니다. 그 바로 뒤에 연이어서 말씀하세요. 연하로 집을 삼고 안개와 너울로 네. 집을 삼고. 그렇습니다. 예. 풍월로 벗을 삼아 바람과 달을 네, 벗을 삼아. 벗으로 삼아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니 태평성대라고 하시는 거는 바로 여기에서 이제 유학적인 성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그 사회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를 또 바라셨던 그러니까 메시지도 이 있습니다. 선조 때부터는 네, 예, 일반 홍구파보다는 살인파가 네, 예, 정권의 주도 세력이 되어서 네, 이제 앞으로 좀 희망이 있다. 네, 네. 이런 의식이 좀 반영됐다고 네.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병으로 늙어간다고 하는 것도 역시 천석고왕의 병이라고 보실 수 그렇죠.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예. 네, 이 중에 바라는 것은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허물만 사람이 없으면 허물이 된다. 없이 네, 남에게 욕 먹고 살면 뒷담 하나 듣고 네, 뒤손질을 받고 살면 그건 참 불쌍한 삶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여기에서는 이제 무욕의 삶을 볼 요즘 수가 그런데 있죠. 세 사람이 얘기하다가 네, 그 아무리 급해도 화장실 가면 안 된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아, 없는 사이에 자기를 욕을 하니까.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볼펜 녹음기 어, 탁 놓고 가면 네, 뒤에 이거를 보면 자기가 어떤 인간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아주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자기도 모르던 자기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아, 네.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농담이에요. 네. 저기 삼수로 넘어가죠. 삼수. 아, 네. 이러하니 제곡하니 그윽한 난초가 골짜기에 있으니 자연히 듣기 좋아. 이건 뭐냐면 향기가. 네, 향기가 좋아요. 이 듣기 좋다는 건 이 들을 문자는 향기를 맡는다는 뜻이잖아요.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명심보감에도 사향이 있으면 자연히 사향이 나는 것이지 냄새가 나는 것인데 일부러 바람 앞에 서서 이 향기를 나게 할 필요가 없다. 유사면 자연 향인데 하필이면 당풍을 입고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퇴계 선생은 사람이 자기가 그 수련을 해서 고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사람들이 알게 된다. 맞습니다. 남을 자기를 알리려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우스운 세상이 되겠죠. 그래 이런 면은 요즘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것도 있죠. 요즘은 그저 빈깡통이지만 아는 척하고 소리 지르고 해야 남들이 알아줍니다. 그 세상이 많이 네. 타락한 것이죠. 맞습니다. 네, 삼수가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죠? 흰 구름이 산에 있으니 철로 보기가 좋다. 네. 이 중에 그 아름다운 사람을 더욱 잊지 못하네. 이 아름다운 사람은 보통 임금이라 하기도 하지만 또 자기가 좋아하는 주자라든지 공자라든지 이런 네. 분을 얘기할 수 성현들을 있잖아요. 그래서 성현들을 그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갑니까? 오수. 오수. 네. 산 앞에 대가 있고 대 아래는 물이 흐른다. 때 많은 갈매기는 오명가명 그 하거든. 수많은 군무를 이루는 그 갈매기들이 오명하며 한다. 오명하명 하거든. 어찌하여 교교백구는 멀리 마음을 두는가.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 교교백구는 결국 알고 보면 시경에 나오는 것인데 시경에 그 어진 사람이 타고 오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말이 바로 그 은자를 훌륭한 사람을 얘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 이 사람이 자연 속에 파묻혀서 조용히 그 위기지향을 하고 살아야지 왜 저 멀리 새 속에다가 관심을 두느냐? 맞습니다. 그 관심 끊자. 네, 네. 그래서 퇴계선 물러날 퇴자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아는 척하죠. 아닙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맞는 앞에서 제가 말씀이십니다. 전문가 앞에서 희롱을 장난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숙소에 다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견제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학생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하나가 지금 여기에서는 산 네. 앞에 어. 높은 대, 산 앞에 대가 있고 네. 대 아래는 그리고 물이 흐른다. 물이 흐르고 음. 그렇게 해서 시선이 네. 점점 밑으로 내려갔다가 아, 다시 예. 이제 하늘을 떠다니는 갈매기로
또 시선이 예, 바뀌고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선의 예, 예.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네, 이런 것도 친구들이 좀 유의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요. 예, 네. 예. 그리고 육수를 보면 예, 육수. 춘풍의 화만산 하야 예, 예. 추야의 만월대라 사시가응이 예. 사람과 한 가지라 예. 하물며 예. 어야견비 운영청광이 어이 그지 있을고 라고 되어 이 있습니다. 의학견비 운영청광을 이게 너무 길어서 노래할 때는 그 랩처럼 뭐 이렇게 짜르르 하고 있죠. 네네. 잘 못 알아들어요, 그죠? 의학견비 운영청광. 네, 이것도 사실 유학적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어야견비는 예. 물고기가 뛰고 솔개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즉 천지조화의 오묘함을 뜻하고요. 운영청광은 구름이 그늘을 짓고 햇빛이 빛이 난다. 결국에는 만물은 각자의 가진 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렇죠. 천상을 얻어서 이제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역시 저 같은 사람이 이해하기는 어렵군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도 사실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고 있어서 네,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네, 구절이자 단어입니다. 의학견비는 사실 그 시경이 나오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 여러 경서에 인용이 되어 있지만 아무런 구애받음이 없이 정말 요즘 우리가 말하는 자유, 생명의 모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상태. 네. 이게 연비의학이 뜻하는 바이잖아요. 그렇죠?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르칠 때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유학적 성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친구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예, 예. 뭐 우주의 조화라든지 이런 게 이제 성리학에서 기본 바탕으로 깔려져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잘 이야기 좀. 알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그 있죠. 운영청각은 또 주자의 시에 나오는 시구절인데 맞습니다. 또 시를 전체 해석하고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어렵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갈까요? 네네. 제 7수입니다. 예, 칠수. 이제 7수부터는 퇴계 선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함을 말씀하세요. 네. 그 도산서당의 풍경을 지금 그리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천운대에 돌아들어 네. 완락제 소세한데 네. 만권생애로 낙사 무궁하여라. 예. 이 중에 왕래 풍류를 일러 무슴하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말이죠. 퇴계서에 그 당시에 보통 집에 100권도 없는데 10,000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부가 아니었겠냐. 네. 그만큼 책을 사랑하셨다고. 이게 그냥 여기서 10,000권이라는 건 그만큼 많다. 책을 아주 좋아했다 이런 뜻이지 진짜 10,000권을 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너무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긴 하죠. 그 책에 묻혀 사는 사람.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말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사시는 그런 만족감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겠습니다. 질수가 그렇고 구수를 볼 구수, 때요.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빼. 고인을 못 빼도 여던길 알피 있니? 여던길 알피 있거든 아니냐고 어떨고. 그러니까 이게 달리 말하면 위대한 인간들이 세워놓은 덕, 입덕, 그 다음 위대한 인물들이 세워놓은 공로, 입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위대한 인물들이 자기 뜻을 그 당시에 실어 펴지 못하니까 이 자기 있는 모든 힘을 모아서 써놓은 저서들, 책들, 이번 이 세 가지를 다 의미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입덕, 입공도 중요하지만 학자에게는 역시 책, 맞습니다. 고전을 통해서 상우 고인이라 하죠. 네. 그러는 이 돌아가신 옛 어른들을 옆에 있는 친구처럼 책을 통해서 충분히 친구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정말 독서의 즐거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현이 지나온 길, 즉 경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전을 고전, 열심히 경전. 읽어야 하는 이제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독서를 하고 자기 수양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노래를 하시는 부분인데 이건 퇴계 선생 스스로 이제 따르려는 의지도 담고 있지만
후학들에게 당부하는 말이기도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이 또한도 의미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십수는 보니까 그 퇴계 선생이 자기가 쓴 자명이라 그래서 무덤 앞에 세워놓은 자기 스스로 일생을 요약해놓은 시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나와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 가던 길을 그렇죠? 네. 몇 해를 버려두고 이제 어디를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느냐? 좀 일찍 돌아오지. 네. 그러면서 이제야 돌아왔으니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기제약, 그래서 위인제약, 남의 눈이나 남의 그 평가를 그 의식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공부, 위기제약을 계속 하시겠다. 네.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계 선생은 사실 벼슬하면서도 도학자로서 공부, 학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갈망이랄까요? 그렇죠. 그런 게 계속 있으셨기 때문에 네, 이러한 성찰적 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나온 길에 대한 후회 내지는 반성, 그런 성찰적 태도가 들어가 있고요. 학문에 대한 다짐, 의지 다짐, 이런 의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수는 넘어갈까요?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네, 그럼 저 잠깐만 설명을 해볼게요. 11수는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주의 11수, 깊게 봐야 11수. 됩니다. 네. 그래요? 네. 제가 역시 불량 학생이어서 아닙니다. 쉽게 넘어가려고 이런 실수를 하다니 말씀해주세요. 네. 11수는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하는 네, 구절이기도 한데요. 청사는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한가. 우리도 그치지 말아야 망고상청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청산, 유수라고 해서 이거 자연 친화적인 사상이 아닌가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네, 미안합니다. 청산과 유수는 청산처럼 불변성을 예찬하는 거예요. 불변성. 네, 그리고 유수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계속 흘러내리는 영원성을 예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을 예찬하면서 우리도 이것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원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자연 친화 같은 경우는 자연과 함께 살아감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 언학에서 들어가 있는 그 청산과 유수는 예찬의 부분이기 때문에 배워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게 학문 수양의 변함없는 의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일찍부터 현 박사님 같은 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뭐 열심히 학문하고 힘쓰자, 당부이자 이제 다짐이신 거죠. 드디어 이제 12수.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12수. 우부도 알며 하거니 그 안이 쉬운가. 네. 성인도 못다 하시니 그 안이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은 줄을 몰라라. 네. 공자님도 그랬죠. 부지 노지 장지. 늙음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공부를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놀라운 게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도 알면서 행하니까 쉬운 것이고 성인도 다 하지 못하는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건가. 뭘까요? 중용에 사서 중용. 이게 중용을 그대로 풀이하는 거잖아요. 중용이라는 것이 쉬워 보여요. 줄 설 때 중간에 끼어 있는 것도 중용 같고 뭐라 중간에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중용이 그리 간단한 게 아니라 이거죠. 맞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진짜 어려운 거다. 네, 성인도 다 못하는 것이 중용이다. 그렇죠? 네, 중도를 지키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하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중도를 지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퇴계 선생은 사람들에게 중도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12수에다가 결론을 내셨네요. 네, 그리고 퇴계 선생 같은 경우는 학문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 접근하기 용이함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론을 내리면 중용을 살려라. 네. 중용이 얼마나 인간 세상에는 중용보다. 그래서 이 이른바 서경의 요전이라는 곳에 윤집골중 그 중을 잡으라. 네. 중간에 가기가 참 힘들다 이거지.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애들한테 아버지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둘 다 좋아 그래야지. 맞아요, 맞아요. 그게 중요해 중도죠. 그것도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어느 한쪽으로 편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사상과 그리고 퇴계 선생이 뭐랄까요, 애민 정신이랄까요, 그리고 유학의 그 정신이 잘 깃들여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오늘 이 현지의 그 선생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네, 전혀 모르던 것이 많이 밝아지고 뭔가 좀 뿌듯하고 아는 것 같이 됐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역시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북경대에서 박사과정에 계시는 현재 씨를 모시고 현재 씨가 가장 퇴계 선생의 사상이 여기 있는 것 마찬가지로 이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냥 뭐 심심할 때 부르는 노래 아니냐, 그게 아니라 퇴계 선생의 성학습도 네, 그와 마찬가지 무게를 가지는 정말 중요한 네, 퇴계 선생의 사상이 알알이 성혈처럼 박혀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귀중한 자료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 중요성에 관해서 강조해 주셨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도산 12곡을 사랑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또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노력할 테니까요. 예. 정말 이게 가장 좋은 점은 뭐 김종성 교수가 작곡한 것이든 또 아니면 또 다른 분이 한 것도 몇 개 있더군요. 네, 하여튼 이 흥겹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부르면서 깨닫는 거, 네, 그것이 참 퇴계 선생님이 원하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마음을 맑게 해주고 뜻을 또 이 높은 곳에 두게 하고. 네, 요산 12곡 정말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